안녕하세요. 자소서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동영상을 시작으로 저는 앞으로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가이드와 피드백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볼까 합니다. 물론 자소서는 수학처럼 정답이 없고 저 또한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직자의 관점에서 더 경쟁력 있고 이목을 끌 수 있는 자소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취업준비생에겐 매우 값진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단순히 자소서만을 소재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테마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혹은 이직을 하기 위한 시기는 언제인가? 등 제가 생각해온 테마나 접수되는 의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자소서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만큼 자소서에 필요한 5가지 핵심 요소를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사가 아닌 자신을 표현하라입니다. 저는 수백 개의 자소서를 읽어보면서 지원자들이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지원한 회사를 칭찬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특히 회사의 기술력, 총 매출, 특허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자소서의 공간만 차지하는 낭비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를 읽어볼 현직자에겐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재미없는 소재이기 때문이죠. 회사는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고 자소서를 통해서 왜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판정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아닌 지원자 자신을 표현하는 자소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회사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읽어라입니다. 자소서를 작성했다면 지원한 회사의 사장 입장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 일할 사람이 어떤 성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이 있는지를 상대의 입장에서 읽어보는 것은 어찌 보면 자소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질문에 두가식으로 작성하라입니다. 두가식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후에 예시나 그에 대한 근거가 따라오는 구성입니다. 왜 꼭 두가식 구성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설명한 회사의 입장에서 읽어보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은 만약 수많은 자소서를 읽어봐야 하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지 않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면 그 글을 읽고 싶으신가요? 제가 만약 자소서를 검증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자소서는 합격 후보군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 같습니다. 두가식 구성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원자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팀장은 업무를 하면서 팀원의 업무 진행 현황이나 결과물에 대해 보고받을 일이 많습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지 않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장황했던 스토리만 나온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것은 현직자분들은 많이 공감하는 업무 성향이며 자소서를 통해서 지원자의 이러한 성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두가식으로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결과물과 성과는 숫자로 표현하라입니다. 지원자들은 자소서를 통해서 많은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자소서를 통해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남을 표현함으로써 면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접에서 그러한 경험으로 더 조명받음으로써 최종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경험만 했을 뿐 자소서에서 더 드러나 보이고 강조될 수 있도록 하는 스킬은 부족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더 잘 드러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매우 단순하게도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한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겐 숫자가 하나만 들어가도 그 부분에 눈이 가게 마련입니다. 시선을 끈 뒤에는 그 숫자에 대한 구체화된 문장으로 지원자의 능력을 좀 더 매력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B 방법을 통해서 전 분기 대비 120%의 매출 확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이직을 하면서도 더욱 강조한 부분인데요.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의 업무 성과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그만큼 사람의 능력을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경력직 자소서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왜 회사는 숫자로 표현된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본을 더욱 축적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일부를 다시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 금액 대비 효과 또는 모든 것이 숫자로 표현되어야 하죠. 회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하고 원가 절감도 필요하며 어떤 때는 에너지 전략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숫자로 그 성과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자신을 표현하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과정은 짧게, 배운 점은 입사 후 포부와 연관지어서 구체적이게 작성하라입니다. 제가 첨삭해온 많은 자소서들은 과정을 길게 적는 스토리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글자 제한 수가 800에서 1000자로 된 내용은 더욱 그러한 성향을 보였죠. 하지만 글자 제한 수와 관계없이 항상 자신의 경험에 대한 과정은 짧고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회사는 지원자의 과거 경험에 대한 과정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죠. 그리고 그 배운 점을 어떻게 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숫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회사는 그 지원자에 대한 능력을 더욱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겠죠. 이 방법을 사용하는 좋은 예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2학기 중 A 과제에서 B를 배웠습니다. B의 특성은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사용한 방법으로 이전 결과물 대비 120%의 효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땡땡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5년 내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매출을 200% 이상 증대하고 10년 내 동종업계 1위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시는 어땠나요? 자신의 능력을 핵심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그것을 숫자로 자신의 결과물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향후 회사에 기여하고 싶은 바를 구체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의 인사 담당과 지원 부문 임원에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취업 자기소개서 작성 핵심 요소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하신 분들께 좋은 팁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소서에 대한 첨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 선택하여 영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